국회 제1당 대표에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추미애 대표 나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당이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일사불란하게. 네, 그리고 막판에 왜 그 문재인의 안보관 그래서 그 동영상 내려보내셨잖아요. 네. 저는 그걸로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 표 엄청 얻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흔들리던 분들이 마음 잡는데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트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 그 이마트 앞에 그 한 뭐 하루 종일 거의 막 틀어놨어요. 그 장면만 반복해서. 근데 그걸 제가 밤에 8시에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르신들이 문재인 빨갱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빨리 무대를 만들어 놔라. 이메일로 보내서 각 지역에 하루 종일 네. 틀게 하자. 실제를 알게 하자.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절절하게 문재인의 예. 안보관을 설명을 드렸고, 근데 굳이 정치적으로 강조를 안 해도 그분이 삶 자체가 안보관 국가관이 확실할 그럼요. 수밖에 없는 예. 분이에요. 스토리가 딱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그 답답함으로 한 거예요, 그날. 근데 너무 좋아서 안규백 총장께서 그거를 네. 메시지를 또 뿌리셨어요. 네, 각 네. 지역위원회에서 다 틀어라. 우리 모범생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계속 그대로 틀었는데 틀었는데 진짜 효과가 효과가 있었다. 그것도 제가 또 지시를 하라고 했어. 그냥 정말 깨알 내려보내면, 지시. 예. 그냥 내려보내면, 그냥 또, 여러, 한 10번쯤 내려보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까봐 마지막 날 꼭 틀어야 된다. 네. 저희는 뭐 그것만 계속 틀었어요. 네. 방금 절절한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일단은 저희 청취자들한테 네. 승리의 어떤 소감 먼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격 그 자체고요. 국민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선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번 선거를 끝까지 하나가 돼서 뛸 수 있게 압력을 넣어 주셨고 정말 국민 눈치 보여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일탈할 수 없는 네. 개인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 속에서 집안 단속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네. 저도 여러 번그 선거를 좀 지켜봤습니다만 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친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 주셨는데 사실 추미애 호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간 뭐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 분도 계셨고 과연 이 작가면 아니에요. 딴 분은 아닌데 아니, 국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랬는데 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당 대표 되시고 몰라 잊어먹어서 한 10년 10년 지난 것 거예요. 같습니까? 10개월 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을까?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좋게 말해도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추미애 대표님 대표 하셔야 된다. 뭐 기획부터 계속 같이 주장했고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19대 내에 제가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대표님 하시기 전에. 근데 되게 기본 그 마인드가 바르세요. 그리고 사안을 되게 냉정하게 보세요.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으셔가지고 웬만한 일에 흥분을 안 하셔서 그 점을 저희가 되게 믿었죠. 근데 그 경험. 예, 풍부한 경험, 또 산전수전 공연 다 겪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한 10년 된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으로 나타나니까 또 약간 눈물도 비치신 것 같은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마치 수험생처럼 예. 마지막 진짜 합격 여부는 국민이 합격 통지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전달됐을까? 그런 마음인데 조마조마한데 그게 그 출구조사로 확인이 된 순간 이게 15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2002년에 이겼고 계속 지다가 이제 이번에 기적 같은 승리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신 거니까 그게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 동안 사실은 뭐 PK, T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보수표가 홍준표로 뭉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내심 약간 불안함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미리 뭐 어떤 명분거리만 찾으면 얼마든지 결집을 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그런 호랑이를 맞닥뜨리느냐, 길 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근데 우리 방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비고비가 있었죠. 근데, 뭐 역시 국민은 현명하시고 위대하셨어요. 네.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네. 선거 기간 동안 뭐 네. 주미 대표는 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건 우리 또 청취자들 다 아실 텐데 선거 기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지적한 부분 네.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봤지요. 금태섭 발령기. 그래서 그 네티즌들도 금태섭 안 왔다고 오늘 안 디스를 왔는데. 하지 맙시다. 발령기로 떴어요. 예. 떴어 오히려. 예. 네. 반응이 뭐 손발이 오그라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홍보팀이 정말 역대급으로 잘해줬는데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그 좀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다 이제 콘티라 이런 거 다 보셨을 텐데 합시다 했던 이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당 대표가 뭐라도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걸 갖고 왔어요. 네. 패러디 광고. 그 패러디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내 외모로는 그게 전지현인가 그렇죠. 예. 패러디 했다라고 아무도 연결을 못할 것 같아서 준수한 남자를 일단 구하고 그 현장으로 가자. 원래 그 광고를 찍었던 현장 예. 남이섬으로 가자 이랬죠. 그래서 그게 요새보다 쉬울 줄 알고 간다고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가서 계속 서가지고 NG도 많이 나시나 보네요. NG 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2시간 반 꼬박 하더라고요. 그 콘티 대본 처음에 보고 좀 황당하진 않으셨어요? 황당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내가 대사가 좀 있었는데 억양이 표준말 억양이 안 나오니까 그게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눈 연기만 살아남았어. 지금 뭐 억양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구 출신이고 또 이번에도 뭐 당연히 공을 많이 들이셨었는데 지난 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20% 채 못 받았습니다. 19%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뭐 최소한 25, 많으면 30도 받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20%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뭐 안철수 후보가 18대 때 없던 후보가 나타나서 그런 효과도 있었고 어쨌든 박근혜는 80%를 넘는 몰표를 받았는데 이번 홍준표는 50%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우리가 위안을 삼는다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20% 받은 건 좀 아쉽다는 의견이 또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쉽죠. 아쉽고 또 그 대구의 젊은 층들은 확실히 문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구 백화점 앞 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뭐 그랬는데 역시 이제 그 안방에 계신 분들은 후보에 대한 편견이 좀 있고요. 워낙 뭐 치고받고 난타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을 갖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취약 지역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 후보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없었고 홍준표가 나타나면 홍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지지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현상이죠. 최민희 의원님 사실은 이거 DJ도 동진 정책을 시작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본인 스스로가 몇 번씩 부딪혔었고 민주당의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이번 선거에서 자꾸 그 지역 갈등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다 이기고 진 곳이 경남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네, 대구 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같으면 우리가 호남에서 많이 얻고 강원도 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됐잖아요. 충청도를 이겼다 졌다 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기고 고기만 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가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도 50% 넘게 이긴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경북 대구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충성도가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17% 얻었잖아요. 2012년에. 20% 얻었잖아요. 3%.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 3%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당이 만약에 출마를 안 했으면 더 많이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요.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판단이 요새 좀 달라졌어요. 너무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 예,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진보 보수 구도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안보가 문제 삼으면서 계속 신북 좌파 후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일부에서만 통했고 대처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당에서도. 그다음에 마지막 영상도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 이제 계속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폐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폐륜 집단 발언. 그게 나오면서 진짜 부산 경남은 많이 빠졌어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근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김부겸 의원도 당선이 됐고 또 홍은학 의원도 지금 당선되고 복당을 다시 한 거죠. 거기에도 또 추대표의 어떤 보관이 있었습니까? 복당 작업에 대해서는? 복당은 우선 그 홍 의원의 결심이 중요한 거였는데 예. 마지막에 홍준표로 표슬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빨리 당에 들어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 큰 결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 씨가 홍씨 잡는다. 이홍, 제홍이라고 해드리고. 예, TK 분들도 이제 민주당의 마음을 많이 돌리시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니, TK 출신의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셔야 돼요. 호남이 우리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호남이 저희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요. 호남이 처음에 이재명 지지로 갔었어요. 이재명 후보. 그랬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로 넘어오고 안희정 후보로 일부 갔다가 문재인 후보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구 경북이 50%를 못 넘으면서 그 안철수 후보에게 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지가 많이 그렇습니다. 생긴 예. 그런 거거든요. 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어제 국민주권 선대위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축제 같은 분위기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5년을 국정을 책임져야 될 야당이 이제 아니잖아요. 여당이니까 그런 또 의무감 또 책임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제는 서로 포옹하고 네. 또 수고했다 덕담도 건네면서 또 활짝 웃으면서 해단하는데 이별식이 아니고 그렇죠. 예. 웃어주고 포옹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동반자적 관계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대통령은 명명을 해주셨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이 이건 파트너십이 동반자적 관계이고 책임을 함께 지는 거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서 무한 책임을 지자 그렇게 결심을 하자 해단식이 아니고 결심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동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과 당청 관계가 박근혜 정권 때처럼 뭐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오다받고 이런 관계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당이 또 중심이 될 부분 또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추 대표님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라고요? 하셔야죠. 지금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더 하셔야 됩니다. 아직 정말 하실 일이 많고요. 네, 우리는 부려먹는 거 좋아해요. 이게요,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당이 진짜 바뀌고 혁신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총재가 있으면 총재 말을 쫙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집단 지도 체제도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당원과 지지자 중심 정당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때 SNS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께서 토론에 나와서 어떤 논리를 이제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온갖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SNS로.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대북 퍼주기 그래서 북핵을 개성공단 임금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때부터 네티즌 수사대가 발동해서 햇볕 정책 관한 자료들을 쫙 보내주시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네티즌들이 하는 네, 거죠. 네티즌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요렇게 받아치시고 어떤 때는 요렇게 받아치시고 지침을 주는데 제가 진짜 우리 당 지지자들의 수준이 엄청나다고 느꼈어요. 정말 신기한 논리도 많이 오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멀쩡한 당은 더불어민주당뿐이에요. 당분간은 이제 선거에 패한 정당은 뭐 국민의당도 이제 그렇죠. 대표가 직을 내려놓았고 새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고 뭐 자유한국당은 떠난 사람을 복당을 시킨다고 했다가 또 그걸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당청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전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51% 됐고요. 네. 국민의당이 9%가 빠졌습니다. 네. 지지율이. 예. 이걸 이제 정권 초기에는 당연히 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올라갈 텐데 이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니면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 90% 기록했었잖아요. 예. 지금 84%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아이고 대단하네. 하루 사이에 84%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추미애 대표님이 되게 앞으로 더 중요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어제 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듣고 와서 대선 승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네, 취임 선서 듣고 왔는데요. 그 네티즌들 반응 상당히 좋더라고요. 와, 이런 연설을 처음 들어봤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정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됐었는데 직접 또 참석하셨죠? 현장에 있었죠. 이 현장에 예.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습니까? 아니 뭐 아주 성실한 대통령을 뽑았다. 아마 저분은 저 말을 다 지킬 것이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저 말을 다 지키려고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좀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뭐 광화문에서 국민께 인사드린다고 자정 넘게까지 계셨죠. 저도 그날 못 잤으니까. 그런데 또 취임 선서 불이 나게 하시고 또 계속 청와대까지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나와 있는 시민들 일일이 이렇게 일어서서 계속 가시면서 앉지도 못하셨어요. 서서 계속 가시면서 천천히 그 도보에 있는 행인들 시민들에게 일일이 다 화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몸이 그냥 견뎌내기 어려운 그 정도 아니겠어요? 네, 방금 광화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선거날 당선이 확실시되고 광화문으로 이동했었지 않습니까? 추 대표도 옆에 있었었고 그리고 경선 때 같이 이제 경쟁했던 분들도 다 오셨고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와서 말을 했었는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 조금 치열한 어떤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선 끝나고 화합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제대로 화합이 됐고 정말 내일처럼 도와주신 분들 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실시하고 확정될 때 다 같이 올라와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야 앞으로 정말 이 집안은 되는 집안이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네. 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남자끼리 뽀뽀를 하느냐고 여자 놔두고. 근데 그 여성인 추 대표님하고 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외신에도 그 사진은 나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들어서 지켜보고 막 계시던 거 보이던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그 약간 저 안 지사가 좀 늦게 나타난 걸 네네. 지나치게 하고 있다. 좀 미안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액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죠. 이미 하나가 된 지는 오래이고. 오래이고. 근데 그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 그 대표님도 뭐 촛불, 뭐 물론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촛불 광장이 불이 타오를 때 항상 참여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 분위기 연출할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눈물의 광장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들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죠. 그냥 제가 뭐, 참으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물의 광장이 이제 기뻐서 감격의 광장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자정을 함께 보내면서 나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뭐, 그날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이름을 크게 외쳐주고 합창으로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김부겸 의원이 늦게 올라오면 또 김부겸 하면서 합창을 해주고, 뭐, 그런 분위기가 그 자체가, 정말 단결, 단합,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네. 근데 새로운 말이 생겼잖아요. 그때 단상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부터 추미애 대표님 아니죠. 뭐 다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얼굴 패권이고 얼굴 인물 패권. 패권이다. 그런 네, 막 댓글 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게 다른 근데 자리 얼굴 패권주의인데 사회를 박지원 의원이 보셨는데. 거기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말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날 그 안희정 지사가 뽀뽀하는 장면이 되게 그 비현실적이면서 예쁘게 보였어요. 그리고 안 지사는 살짝 귀엽게. 예, 그렇게 비쳤어요. 화면에는. 그랬는데 이제 투표 결과는 문 후보가 이제 40% 초반대를 기록했었는데 외신 보니까 문재인 압승이라고 다 썼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거 뭐 절반이 지지를 안 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550만 표 차인데 최고 차죠. 오자구도에서 그렇게 저기 결선 투표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50%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자구도인데. 네. 오자구도에서 50% 넘으면 독재.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상 최대 표 차이로 550만 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주미애 의원도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서울은 한 군데도 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강남, 서초, 송파 이쪽도 다 이겨버렸습니다. 다 이기고.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당대표가 누굽니까? 아까까지 잘 얘기하시다가 또 여기로 세려고. 무슨 이럴 요인이 때는- 또 있어? 아니, 서울은 그래도 이 그 강남 3구는 뭐 접전이나 좀 지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쪽도 압승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저도 유일하게 30%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맞아요. 서울이 40%가 넘었는데 그 강남 3구는 30몇 프로 이렇게 이겼죠. 근데 그것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구도 38.5%거든요. 그게 최대치일 수 있죠. 일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구도에서 30몇 %더 대단한 거다. 이렇게 대단하다. 표현할 수 있겠고. 네, 안 좋은 네. 지역들에서는. 지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뭐 인천. 네, 여기서 뭐 다 압승을 거둬서 그게 발판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뭐 우리가 TK 잠깐 언급했지만 PK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경남도 졌습니다만 아주 작게 네, 표 차이, 작게 퍼센트 졌어요.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그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최성 의원 이제 모시고 네. 이야기할 때 PK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아니 근데 PK의 경우는 특히 부산은요. 부산 지역 의원들께서 초기 분위기가 좋아서 50%를 넘기겠다고 그런 얘기 너무 했었죠. 많이 말씀하셔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집안이니까 전 분위기가 알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했는데 너무 그러시니까 50%안 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제는 네. 근데 그래도 뭐 과거에 생각해 보면 비하면, 예. 50%라는 수치가 달성이 어려운 수치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부산은. 이 정보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와 비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딴 후보들은 뭐 그 당내 경쟁력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국민들 상대로 하는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네, 사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대한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거지만 네.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쁘신 서민들께서는 새벽에 장에 나가서 이렇게 옹그리고 앉아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 자기 살아가기도 바쁜데 뉴스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에 있어서도 분명히 양극화가 존재하고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이분들한테 이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정치로 보답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살아가는 흐름에 어떤 공정한 기회를 갖고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되고 이런 뉴스에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양극화의 한 단면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보면 전부 다 지역 갈등, 지역 투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고 세대 갈등, 세대 투표가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고 인터넷에 이제 TK 쪽으로는 여행도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았고 젊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자리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다 세대 갈등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 대표 말처럼 이제 이거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정보 격차가 그 일단 저소득층의 경우는 정보를 다양하게 받을 시간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으시면 또 정보를 다양하게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 폐쇄망에서의 가짜 뉴스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격차의 부분은 따로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 일반의 정치의식이 다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정치의식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보 격차로.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과거에는 미디어 그 접근성 격차였거든요. 근데 미디어 접근성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워낙 이 플랫폼이 많아져서.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의 격차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팟캐스트를 대구에서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렇게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면 이 어르신들한테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복지 그러면 저 생업에 대한 것 네. 의식주 복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화 복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고 듣고 보기 생각나는 게 그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노인정이나 이런데 네. 컴퓨터 놔주고 인터넷 네. 공부하게 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인터넷 할 수 있게끔. 아, 그런 거 좋네요. 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 같고. 고민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도중에 추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다리를 주물러 만지고 있어요. 그 아직도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신가요? 아프신가 봐요. 그죠? 계속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또 이가 아파서 또 병원도 갔다 오셨다고. 예. 저 딱 보고 병원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귀신이야. 건강은 이제 좀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뭐 선거 때는 못했지만. 너무 고생하셨어요. 휴가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좀 부려 먹어야 됩니다. 좀 부려 먹어야 돼. 그래요. 자, 경상도 얘기했고, 호남에서 정말 압승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말 그대로 압승인데, 그 추 대표가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호남을 뭐 최초로 방문했고, 뭐 매주 가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만큼 공을 들였는데, 호남에서의 압승의 결과가 나오니까, 나름 또 보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호남은 일찍이 이제 그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 해서 호남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겠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또 실제 뭐 호남은 항상 역사 앞에 당당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네. 분들이잖아요. 실제 그 호남에서 유세할 때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호남이다. 네, 그걸 감동을 받고 또 그날은 제가 이 유세장까지 한 2km를 일일이 이제 상인들하고 악수하면서 가느라고 이제 막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머리가 이렇게 띵 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 연단 뒤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유세장 오신 분들이 자꾸 이제 제가 걸터 앉아서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옆에 오셔가지고 정신력으로 버틴 거죠.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연설하려고 무대에 딱 서니까 다시 엔돌핀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참, 지역에 오셨을 때도 제가 연락을 몇 번 받았어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런데 인사 딱 하시고 나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되더라고 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겼을 때는 충청과 제주를 이겼을 때고, 네. 졌을 때는 충청과 제주를 졌을 때고,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충청과 제주를 이겨서 네. 우리가 이긴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뭐 전국에서 다 골고루 지지받았으니까, 충청 민심이 또 우리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데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기문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충청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손을 흔들까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여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이 원래 저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잖아요. 네. 그런데 문 찍으면 안 된다고 이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서 문 찍으면 문재인에게도 좋고 안희정에게도 좋다. 문찍 문안 이렇게 문안 인사를 또 드렸죠. 그래서 문찍 문안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또 제 쫙 뿌렸어요. 충청도에. 뭐 그게 요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안 지사가 그 문 후보에게 뽀뽀를 했듯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안 지사를 3번인가 직접 찾아갔어요. 경선 끝나고 찾아가고 지사실로 직접.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이제 몸소 보이시고 그런 장면들 속에서 아마 그 충청도민들께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자성어 만들었다는 말씀이 이번 선거를 보면 각자 선 자리에서 다 최대로 머리를 써서 작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 동영상 중에 그 97년에 준비된 대통령 DJ 그리고 2017년 위기에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지자들이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호남에서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저희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지지자가 연락을 해서 요게 호남에 통하지 않겠냐. 그 너네가 영상만 만들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콘티를 짜서 보여줬더니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펌을 대표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기획하신 지지자분께 받아서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또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식 라인으로 뿌리는데 그건 공식적인 거니까. 근데 이분이 호남에 자기 인맥을 좀 동원해서 호남 향후랑 쫙 뿌렸는데 또 반응까지 다 갔다. 호남 향후의 분들이 보시고 막 운다. 특히 DJ께서 왜 취임식 날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과 하다가 말을 못 하시고 고통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다 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 문찍 문안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진짜 머리가 그 생각만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돼서 정권 교체를 한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공식 행사 첫 행사 현충원 방문 추 대표도 이제 동행했는데 혹시 그 DJ 묘를 따로 참배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현충원 이렇게. 그날은 워낙이 아마 뭐 마음으로는 다 달려가고 싶죠. 그렇죠. 네. 네. 그날은 우선 국민들이 우선이니까 빨리 선서하고 뭐 이런 숨가쁜 일정 때문에. 네. 대통령 첫 공식 행사로 현충원 방문은 좀 의미 있었던 행사 같고요. 근데 그날 첫날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왜 각 당, 야당, 그 야당 대표 보고 좀 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대통령 본인이 각 야당을 다 이렇게 방문해서 대통령께서 가시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야당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여당은 안 오시고 처음으로 여당 됐더니 여당은 안 오시고 여당 됐다고 야당만 가셨어요. 어머 야당 도시고 여당도 좀 가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 그냥 추 대표님하고 너무 자주 만나셔서 그러셨나 봐요. 워낙 소통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 네. 아마 삐지지 말까요? 삐지 마세요. 야당부터 방문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정국이고 외교 문제도 심각한데 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IMF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100일 동안 국무총리 서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발목 잡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참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야당이 국정 스타트할 때 좀 협조를 좀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총리를 뭐 호남 총리로 하셨고 또 총리 그 내정되신 분은 나는 호남의 총리가 아니고 국민의 총리, 전국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그 국정 통화를 전국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인 만큼 전국에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당 대표시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최민희 의원도 한 4년간 저쪽 사람들 같이 이제 국회의원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호락호락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데요, 이번에 이게 잘하신 거죠. 대표님하고 대통령께서 잘하셔서 사람을 아주 잘 골랐어요. 그 이낙연 지사님이요, 총리 내정자께서 그 여야 두루두루 그 인맥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쪽 분들하고 관계가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그 논평 낸 거 보니까 뭐 국민의당, 뭐 다른 당, 뭐 바른정당 등등이 다 논평이 없거나 자유한국당에서만 원론적인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장관들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쪽 부분에서 혹시 또 발목 잡기가 있을까 걱정돼요. 근데 그거는 철저한 검증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귀책 사유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내각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이게 비리가 없는 분이 없었어요. 밀실 인사, 깜깜이 인사. 네, 그래서 처음엔 고소영 내각 뭐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총리 내정자가 처음에 총리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그만두셨잖아요. 스스로 그만뒀죠. 비리 때문에. 그래서 귀책 사유가 정부에 있었어요. 뭐 발목 잡거나 흔들기보다는 그쪽에 너무 사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 정부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분들, 그죠? 네, 기대를 해보고요. 국회 제1당 대표에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추미애 대표 나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일사불란하게. 네, 그리고 막판에 왜 네. 그 문재인의 안보관 그래서 그 동영상 내려보내셨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걸로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 표 엄청 얻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흔들리던 분들이 마음 잡는데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트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 그 이마트 앞에 하루 종일 거의 막 틀어놨어요. 그 장면만 반복해서. 근데 그걸 제가 밤에 8시에 촬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계속 어르신들이 문재인 빨갱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빨리 무대를 만들어 놔라. 이메일로 보내서 각 지역에 하루 종일 네. 틀게 하자. 실제를 알게 하자.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절절하게 문재인의 예. 안보관을 설명을 드렸고, 근데 굳이 정치적으로 강조를 안 해도 그분이 삶 자체가 안보관 국가관이 확실할 그럼요. 수밖에 없는 예, 예. 분이에요. 스토리가 딱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그 답답함으로 한 거예요, 그날. 근데 너무 좋아서 안규백 총장께서 그거를 네. 메시지를 또 뿌리셨어요. 네, 각 네. 지역위원회에서 다 틀어라. 네.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걸 갖고 왔어요. 네. 패러디 광고. 그 패러디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내 외모로는, 그게 전지현인가 그렇죠. 예, 예. 패러디 했다라고 아무도 연결을 못할 것 같아서, 준수한 남자를 일단 구하고, 그 현장으로 가자. 원래 그 광고를 찍었던 현장, 예. 남이섬으로 가자, 예. 이랬죠. 그래서 그게 요새보다 쉬울 줄 알고 예. 간다고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가서 계속 서가지고, NG도 많이 나시나 보네요. NG 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게 2시간 반 꼬박 어. 하더라고요. 그 콘티 대본 처음에 보고 좀 황당하진 않으셨어요? 황당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내가 대사가 좀 있었는데 네. 억양이 예. 표준말 억양이 안 나오니까 네. 그게 다 잘린 잘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눈 연기만 살아남았어. 지금 억양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출신이고 또 이번에도 당연히 공을 많이 들이셨었는데 지난 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20% 채 못 받았습니다. 19%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25, 많으면 30도 받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20%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18대 때 없던 후보가 나타나서 우리 모범생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계속 그대로 들었는데 틀었대. 진짜 효과가 효과가 있었다. 그것도 제가 또 지시를 하라고 했어. 그냥 정말 깨알 내려보내면 지시. 예. 그냥 내려보내면 그냥 또 한 10번쯤 내려보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까봐 마지막 날 꼭 틀어야 된다. 네. 저희는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네. 방금 절절한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일단은 저희 청취자들한테 네. 승리의 어떤 소감 먼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격 그 자체고요. 국민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선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번 선거를 끝까지 하나가 돼서 뛸 수 있게 압력을 넣어주셨고 정말 국민 눈치 보여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일탈할 수 없는 네. 개인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 속에서 집안 단속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네. 저도 여러 번 그 선거를 좀 지켜봤습니다만 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친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 주셨는데 사실 추미애 호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 분도 계셨고 과연 무조건 아니에요. 딴 분은 아닌데 아, 국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랬는데 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당 대표 되시고 몰라 잊어먹어서 한 10년 지난 10년 지나갔습니까? 10개월 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을까?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좋게 말해도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추미애 대표님 대표 하셔야 된다. 뭐 기획부터 계속 같이 주장했고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19대 내에 제가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대표님 하시기 전에. 근데 되게 기본 그 마인드가 바르세요. 그리고 사안을 되게 냉정하게 보세요.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으셔가지고 웬만한 일에 흥분을 안 하셔서 그 점을 저희가 되게 믿었죠. 근데 그 경험. 예, 네. 풍부한 경험, 또 산전수전 공연 다 겪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한 10년 된 것 같다 한 것처럼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으로 나타나니까 또 약간 눈물도 비치신 것 같은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마치 수험생처럼 예. 마지막 진짜 합격 여부는 국민이 합격 통지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전달됐을까? 이런 마음인데 조마조마한데 그게 그 출구조사로 확인이 된 순간 이게 15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2002년에 이겼고 예. 계속 지다가 이제 이번에 기적 같은 승리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신 거니까 그게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 동안 사실은 뭐 PK, T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보수표가 홍준표로 뭉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내심 약간 불안함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미리 뭐 어떤 명분거리만 찾으면 얼마든지 결집을 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그런 호랑이를 맞닥뜨리느냐 길 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근데 우리 방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비고비가 있었죠. 근데 역시 국민은 현명하시고 위대하셨어요. 네.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네. 선거 기간 동안 네. 주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건 우리도 청취자들 다 아실 텐데 선거 기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지적한 부분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봤지요. 금태섭 발령기. 그래서 그 네티즌들도 금태섭 안 왔다고 안 디스를 왔는데. 하지 맙시다. 발령기로 떴어요. 예. 떴어 오히려. 예. 네. 반응이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홍보팀이 정말 역대급으로 잘해줬는데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곧 좀 뒷이야기 좀 해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다 이제 콘티라 이런 거 다 보셨을 텐데 합시다 했던 이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당 대표가 뭐라도 하겠다. 네.